자, 이제 죽염을 꺼낼 차례. 이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회백색의 소금 기둥, 잘 구워졌네요. 한쪽에서는 탁탁탁. 조심스럽게 꺼낸 죽염을 두드리는 작업이 한참입니다. 대나무가 타면서 조금 덜 탄 부분도 있어요. 흙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대나무 재를 칼로 긁어내듯 털어주는 작업.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적당한 강도로 때려가며 죽염이 부서지지 않게 숨만 제거하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시간은 얼마 걸려요? 이거는 한 8시간 정도? 이제 아무래도 손목이랑 어깨,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뭉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목 같은 데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목이랑 어깨가 좀 많이 고질병이에요. 하나하나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작업인데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구워 분쇄하고 다시 굽는 이 과정을 8번에 걸쳐 반복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8번의 과정을 거친 마지막 9번째는 조금 색다른데요. 굽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용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죽염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융을 위해 특수 제작한 기계. 8번의 굽는 과정을 거친 회백색의 소금 기둥을 넣어준 다음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 노란 가루, 뭔지 아시겠죠? 송진이에요. 송진? 송진을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용융하는데 송진이 필요하죠. 죽염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기에 더욱 정성을 쏟는데요. 켜켜이 대나무와 소나무를 넣고 불을 붙여 송진 가루를 녹여줍니다. 송진을 녹여서 이제 분사를 시키면은 훨씬 더 고온의 상태로 송진을 분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송진을 녹이고 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때 작업장 한쪽에서 작업복을 입고 나오는 작업자. 그 모습에 비장함까지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이 옷은 이거 다 뭐예요? 이제 불을 달아야 하니까 용융해야 하니까 지금 현재 이거 입었습니다. 열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 천도가 넘는 고온의 화력 속에서 하는 작업이기에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꼼꼼하게 장비를 챙깁니다. 작업이 시작되고 그런데 어째 기계의 관을 달구고 있네요. 송진이 내려가는 관인데 송진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에 녹은 송진이 관을 잘 내려오기 위해 달궈주는 건데요. 일정하게 고화력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한번 먼저 쫙 가열 한번 치면서 요를 잘 달궈놓고 연기가 솟아나면 불이 잘 붙었다는 신호.
송진이 내려오는 관을 두드려 속도를 조절하면 불길이 세지고 이내 사방에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온의 열기와 연기로 가득 차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작업장. 캄캄한 작업장에 오직 보이는 건 고온의 불길. 이렇게 제조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죽염. 용융은 준비부터 6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빨간 연기랑 빨간 불꽃과 함께 그래가지고 액체가 막 분출되잖아요. 저게 죽염이에요, 죽염. 보이시나요? 마치 용광로의 샘물이 벌겋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요. 불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불이랑 죽염이랑 같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폭발하면은 불도 나오고 용광등도 나오잖아요.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든 고온 속 작업. 불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온의 화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한 93도요. 1000도씨가 넘는 고온으로 올려 고체의 소금을 액화시키는데요. 이를 용융이라고 합니다. 용융은 그야말로 뜨거운 불과의 싸움. 베테랑 작업자는 불의 온도를 알아채는 노하우가 있다죠. 바로 온도에 따라 불꽃의 색이 달라진답니다. 열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 묻은 색깔을 보고 온도를 좀 예측을 하죠. 죽염을 만드는 과정은 불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 죽염을 만드는 비법인데요. 그렇게 한시도 불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혀가며 불의 온도를 유지하고 상태를 살피는 작업에 온 신경을 쏟는데요. 어느 정도 용융된 소금이 차오르면 통을 교체하고 거름망을 걷어주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극강의 고온에서 용융된 죽염은 그 맛과 향이 깊고 부드럽다네요. 없으니까 끝났어. 드디어 작업이 끝나고 작업장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아, 이렇게 마스크 벗으니까 어떠세요? 살 것 같아요. 아휴. 오늘도 불과의 사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이고, 잠깐. 힘든 것도 있고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또 좋기도 하고 9번째 구운 죽염을 내일 볼 생각을 하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0여일에 걸친 죽염 작업이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다음 날 긴 기다림과 정성을 더해야 만날 수 있는 용융된 죽염인데요. 9번을 구워서 이렇게 제품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제된 부분까지 하면은 원 천일염 들어간 거에 한 20% 정도가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 잘 굳은 죽염. 언뜻 보기에는 새카맣게 탄 재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죠. 안쪽에 결정체가 있답니다. 무거운 것들이 쭉 가라앉아서 제품화를 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만
다시 선별을 해서 제품화를 하게 돼요. 이게 9번 구운 죽염입니다. 이게 소금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마치 반짝이는 보석을 보는 것 같은데요. 까맣게 가라앉은 부분은 죽염수로 사용하고 제품이 되는 부분은 따로 분리해 주는데요. 식용이 쉬운 크기로 잘게 쪼개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깨는 것 또한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작업. 작업자의 정성을 더한 긴 기다림의 산물인 죽염은 마치 선물과 같습니다. 이 죽염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뿌듯해요. 앞으로 그분들 드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만든 죽염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죠.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장. 된장을 만들 때 꼭 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염을 녹인 물인데요. 9번 구죽염을 녹여가지고 염수를 맞춰서 걸른 상태예요. 된장뿐만 아니라 고추장, 간장에도 죽염수를 넣어 그 맛의 깊이와 풍미를 더한다네요. 죽염을 담으면 음식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죽염이거든요. 그래서 죽염으로 된장을 담으면 짜지 않고 뒷맛이 깔끔하고 단맛을 만들어준답니다. 맛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과 유황 성분이 풍부한 죽염으로 영양도 더합니다. 다른 분들 드시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